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가까스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한샘이 수익성 강화를 올해 핵심 경영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최고 마케팅 책임자 CMO를 영입해 고수익 상품 판매를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디즈는 지난해 여름방학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6월부터 7개의 신작을 연이어 출시했는데요. 올해도 5개의 기대작을 포함해 총 10개 이상의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첫 번째 신작 출시일은 현재 2, 3분기 중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임대주택의 가격 기준을 개편하고 품질 관리 향상 등 업무 체계 개선에 나섭니다. 기존 약정형 주택 물량은 감정평가 금액을 매입 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준공영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제조달 원가의 90%로 매입가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우려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을 딛고 시장의 예상치를 7%가량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AI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 새롭게 또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같이 강한 흐름을 앞으로도 좀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감 가지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매주 자, 있으시네요. 우리 시장 이제 걱정을 좀 한시름 내려놔도 될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이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좀 더 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은 일단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봤는데 예상 실적이 또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재료 소멸이 될 건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지 기대를 했었는데 미국 장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이틀 전부터 엔비디아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 실적 발표에 따른 미리 선반영, 하락이 좀 반영이 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한 7, 8% 정도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상승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미국 선물 지수는 우리나라 개장할 때쯤에서 한 1% 정도의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방송 나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는 거의 2% 가까운 지금 시간의 거래로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 자리 좀 유지를 해준다면은 내일 우리나라 시장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는 좀 재료 소멸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있을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AI와 뭐 이런 반도체 업종 좀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있는데 이후에는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지금 이런 뭐 슈팅에 강한 슈팅에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겠나 이렇게 좀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좀 드렸듯이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왔으니까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일단 고점 자리 뚫고 나서 약간 좀 쉬어가는 3일 연속 음봉입니다. 오늘 좀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음봉으로 좀 마감했다라는 거는 계속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수급상을 봤었을 때 뭐 외국인들 매수라든지 여전히 좀 매수세는 들어오곤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을 좀 조정을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의견을 드렸죠. 상승 시마다 계속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를 좀 해두신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눌림목 자리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정고점 자리 부분입니다. 정고점 자리 한번 뚫긴 했지만 여전히 2,600, 뭐 2,700 가는 구간에서는 좀 쉬어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2,600선을 깨지 않고 좀 유지해 준다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런 자리만 지지해서 좀 시간만 좀 지나준다면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을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올려놓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시간을 좀 두고 금리 인하 시점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아쉬워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좀 내준다면은 확실히 이제 전고점 90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시장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 그리고 AI 쪽으로만 자금이 좀 몰리고 또 초전도체까지도 요즘에는 너무 핫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시장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한 전고점 부분 9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시장이니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한 주도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현금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시에 한번 갈 수 있을 만한 테마들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이나 AI 쪽은 조금 다음 주에는 쉬어갈 구간이 좀 보이긴 하니까 너무 좀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상승 시마다 부지런히 수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조정을 대비하는 전략들도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강의 드렸었던 내용이 뭐 매집형 트라이앵글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좀 뭐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장기적인 흐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단기로는 이런 매매가 안 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로 볼 수 있는 트라이앵글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지난주 방송을 잘 보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좀 대박 수익이 나왔을 텐데 또 오늘도 좀 방송을 잘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실 것 같고 잠시 후에 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는 우리의 금종욱 강사님의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의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자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알테오제는 우선은 이 독점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죠. 오늘장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 수은법 개정 소식에 방산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가온칩스와 IB김영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그린리소스도 17%대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알테오젠부터 좀 살펴볼 텐데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인 MSD와 라이선스 계약을 변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기술 RT-B사 공급 계약을 기존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 통과를 하게 되면서 방산주들이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수출입 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면 방산 수출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15%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또 일본 반도체 상사 토맨디바이스와 반도체 수주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도 더해지면서
나타나면서 더욱더 큰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이 초전도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그린 리소스는 초전도 선제 양산의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대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17%대 오름세 마감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죠. 의대 증원 의지의 이 교육주들이 최근 들어서 한 번씩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 후반에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위부터 할까요? 밑부터 할까요? 항상 궁금하신 거 먼저 물어보는데 오늘은 궁금하신 게 없나 봐요. 다 궁금해서요. 다 아, 욕심나고 다 네. 궁금해서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봐야 네, 일단 될까요? 뭐 위에서부터 그럼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테오젠부터 볼 텐데요. 일단 오늘 좀 이슈가 아침부터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4월 달에 아마케가 지금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한번 지금 AI라든지 반도체 업종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환호할 때 이제 다음에 갈 업종이나 테마를 좀 준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되냐?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테마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길을 먼저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길잡이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미국 주식에서 많이 찾는데 우리가 2차 전지가 상승하기 전에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은 엄청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좀 따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HBM 쪽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에서 어떤 한 업종이나 종목이 크게 치고 갔었을 때 이제 이쪽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이제 3월달 이후로 바이오 쪽도 한번 좀 보셔야 된다. 특히 이제 항암제 쪽이라든지 뭐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뭐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쪽 이쪽도 지금 계속 또 다른 분야까지도 지금 영역을 넓혀가면서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알테오젠이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물론 계약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계약건을 좀 변경하면서 한 260억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이 생겼는데 이게 1년 매출과 맞먹어요. 한 97% 정도로 맞먹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의 급등을 좀 보이면서 시간에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5,800억 정도로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을 때 분명히 저는 이렇게 고점을 뚫었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그 동안에 이런 박스권을 좀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주면서 바닥권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이게 7만 원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점 자리가 거의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의 저항 대 자리를 오늘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더 갈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4월 달에 아마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2월 달에 MSCI 편입 종목이 이제 발표가 나왔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주들이 미리 이제 선반영돼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5월 달에 MSCI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서 거의 한 3월 달이나 4월 달쯤에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케도 지금 개최 예정돼 있고 그리고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도 지금 알테오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오늘 매매해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매매해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매를 하시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시마다 좀 매수 관점을 좀 보시되 한 9만 원 정도의 지지선 아까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9만 원 정도까지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았다 싶으면은 그런 구간에서 한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고 한 2월 달 지나고 나서 한 3월 달부터는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좋다. 지금 당장 뭐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지만 한 1,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눌림목 자리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4월 달에 주가 힘을 받을 만한 이슈도 남아 있고요. 고점 돌파 흐름도 좀 나와준 모습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 자, 방산주들도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힘을 받을 만한 이슈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방산주 쪽에서 오늘 현대 로템만 좀 강했어요.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어제도 그제도 좀 흐름은 좀 좋았었는데 지금 수은법 관련해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거는 현대 로템입니다. 물론 현대 로템이 뭐 방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철도 쪽 매출도 있긴 한데 원체 예전에는 이제 철도 쪽 이미지가 강했다면은 최근에 2, 3년 전부터는 이 방산에 대한 자주포에 대한 이런 매출, 탱크에 대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방산주다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물론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이게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좀 일어나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유럽 쪽의 좀 매출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폴란드 쪽이라든지 뭐 체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동유럽 쪽에서는 매출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수은법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 하나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될 상황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계약건이 아직 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매출이 좀 당장 잡힌다고 해서 매출이 뭐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강하게 상승이 나온 것도 있고 역시나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처럼 5월달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방산주에 대비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게 현대로템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고요. 일단 오늘 좀 수급적인 면을 좀 보면서도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차트적인 면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 뭐냐면은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패턴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를 봤었을 때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을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하고 저점을 올라가는 패턴을 상승 추세 패턴이라고 좀 보는데 일단 직전에 이런 저항대 3만 원대 자리를 갭상승으로 오늘 뚫으면서 강하게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가만 유지를 해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방송 중에 뭐 공략주로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나이가 추가적인 신규 진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리를 공략을 해보면 좋겠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3만 원대 자리까지는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자리가 꼭 안 내려오더라도 오늘 시가 자리 3만 1,000원이라든지 직전 고점 구간 한 3만 2,000원 그래서 매력적인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은 한 3만 2,000원에서 3만 1,000원 구간 정도 왔을 때 1차적인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그냥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전에 고점 자리를 보게 되면은 한 3만 8,000원 부분이 이렇게 고점을 좀 형성해 돼 있는 부분인데 요런 자리까지 뚫기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슈적인 부분도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물론 신규로 계약건을 좀 따온다든지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전장 모멘텀이 일어난다면은 물론 더 당장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이슈로만으로는 전고점 정도까지 38,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수은법 개정만 보고 좀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요. 진짜로 이 매출이 발생할 그 시점을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지금 말고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자, 이어서는 가온칩스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잖아요. 자, 가온칩스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떤 업종을 좀 공략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궁금해하셔갖고 혜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래도 반도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말고 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뭐 CX1도 있고
HBM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어쨌든 AI와 관련된 거는 다 괜찮은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이슈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갖다 붙이든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삼성 관련해서 또 새롭게 AI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장주격으로 오늘 가온칩스가 상한가를 들어갔고 NCN도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만은 일단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땐 가온칩스가 물론 좀 대장 역할을 해서 오늘 상한가를 좀 들어갔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늘 10만 원대 자리를 쉽게 돌파하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11만 300원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영역인 것 같아요.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다른 쪽을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가온칩스는 뭐 좋은 상황이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만은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이제 재료적인 면에서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가 나왔고 다음 주에 있을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까지 이제 나와주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가 좀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더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음 주 정도는 약간 쉬어가는 구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종목들 한번 아직 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난주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에이징랜드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에이징랜드도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아직 좀 뭐 반도체 쪽에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이징랜드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역시나 또 6만 원 자리까지 또 올라와 주면서 전고점 신고가 자리가 63,800원인데 오늘 시간 내로 좀 약간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뚫어줬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현대로템에서도 말씀 좀 드렸듯이 이렇게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어주는 구간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유하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이미 에이징랜드 보유하고 계시고요. 제가 방송 중에 나와서도 여러 번 추천드렸었던 게 에이징랜드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제가 분명히 신고가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4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 이거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TSMC와 좀 유일하게 협업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기업들이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 만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 회사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뭐 새롭게 진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에이징랜드 좀 내일 한번 더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공략주로 갖고 나오진 않았는데 이미 예전에 자주 추천을 좀 드려서 뭐 사골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우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신고가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모멘텀 자리가 이제 없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장중에 우리 강사님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종목들 이야기도 챙겨가 보시고 시황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리소스. 자, 시장에서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번쩍번쩍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 저희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초전도체에 대해서 제가 매주 나와서 한 종목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올 때마다 의견은 같습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초전도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저온에서는 가능한 뭐 기술이라고 하기는 좀 편하지만 현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상온에서 만들기가 어렵고 이게 이제 다음 달 3월 4일 날 미국에서 이제 물리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테마를 형성했었을 때 뭐가 이제 끝물로 다가갈 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떤 기업이든 그런 똑같은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었고 오늘 좀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센디오.
아센디오 보시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오늘 특징주로 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거래 대금이 26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엔터 회사입니다. 연예인들 기획사 회사인데 갑자기 업종에다가 초전도체 제조 판매를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왜 연예인 사업을 안 하고 초전도체를 갑자기 뛰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으로 홍보를 하려는 건지 그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회사들도 갑자기 초전도체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정적인 면에서 3월 4일이 발표일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3월 1일이 또 휴일이에요. 즐거운 휴일입니다. 3일절인데 휴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갖다 붙이면서 상승을 나왔을 때 특히 이렇게 저시총 종목들이 갖다 수급으로 그냥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거의 끝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역시나 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뭐 끝나는 분위기에 한 번 더 슈팅을 나오면서 이제 끝내는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 이제 내가 편승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지금 짠하고 나타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흐름을 좀 빼주시는 게 좋고 그나마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냐면 신성 델타테크예요.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어제도 좀 밑꼬리를 달고 어제 오후장에 급락을 시켰거든요. 24%까지 올라갔던 게 저점을 따졌을 때 21%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거의 40% 넘는 변동성을 보였단 말이죠. 여기서 진짜 뭐 지옥을 맛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반등 나왔을 때 내가 어제 왜 팔았지 하고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매매들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5월 달에 MSCI 편입 예정된 종목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남아 있는데 그걸 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하시기보다는 이미 좀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발표 나고 나서 3월 때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만든다면은 뭐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그때 한번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시총 거의 코스닥 4위, 5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급등을 좀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초전도체는 좀 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이상한 종목들 좀 그린 리소스가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 분위기가 좀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편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한결같은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섣부르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 김영인데요. 최근 들어서 또 교육주들이 힘을 받을 만한 이야기가 있죠. 뭐 정책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의대 증원 관련 이슈로도 좀 묶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갑자기 공부를 더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을 원격 의료 종목들도 일단은 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제 뭐 누군가의 뭐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뭐 어떻게 사람들의 이런 뭐 피해를 보는 분도 있고 오늘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분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오후장에 들어서 원격의료 관련주와 교육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얘기들을 좀 노란톡방에서 이제 올려드리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뭐 안타까운 일을 제가 주식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말씀 좀 드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원격의료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의대에 대한 뭐 이런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모르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런 원격 의료라든지 저는 의료 AI 쪽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우리가 일단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역에 대한 인구 분포가 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료 AI 쪽이라든지 원격 의료 쪽은 계속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교육주들은 그렇게 상승을 안 나왔고 IB 기명만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그냥 끌어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거래 대금이 한 1,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종목들을 봤었을 때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는 거를 거래 대금을 많이 봅니다. 물론 거래량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가격에 따라서 거래량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10,000원짜리 뭐 100만 주랑 1,000원짜리 뭐 1,000만 주랑 이렇게 같기 때문에 꼭 수량으로 보진 않고 거래 대금으로 좀 보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직전 저항대까지 다 뚫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슈 자체가 이게 좋은 내용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뭐 내일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준다면은 이미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온라인 교육 쪽은 일단 교육 정책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는 있는데 뭐 물론 뭐 저출산에도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썩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테마가 형성됐었을 때는 또 언제든지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했었다가 바로 오후장에 좀 밀리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테마 쪽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료 AI 쪽 제가 자주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또 이 매집형 트라이앵글의 단기 매매 관점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주셨는데 강의 내용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주랑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약간 추가적으로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이 오늘 좀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부터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빨리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먼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주가가 현재 이제 1분기 이전에 큰 시세를 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좀 못 드렸던 게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이게 왜 트라이앵글인지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좀 빠뜨렸어요. 그래서 큰 시세를 준 테마나 종목을 이제 급등했던 시점에서 찾아가지고 그 급등했던 시점부터 이제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린 거고 이 단기 트라이앵글 매집 형태는 한 달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 매집이 이제 시작돼서 급등하는 구간이 있고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아서 이제 하락했었던 상승이 나왔었던 초입 구간이죠. 초입 구간까지 내려오는 구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트라이앵글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왜 트라이앵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이제 상승이 시작했었던 초입 구간이 보시면 이제 이런 구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의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런 지지선 자리 이렇게 처음에 상승을 시작했었던 요 가격대를 유지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매매법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주 방송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 종목을 찾아드렸죠. 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메가이CS예요. 메가이CS가 검색 종목으로 나왔는데 이 종목이 방송을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네요. 다음 날부터 차트를 좀 보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가이CS 차트를 보시면 제가 방송을 나갔었던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죠. 요 날 이제 윗꼬리 산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해서 하루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까지 해서 거의 상승률이 30%가 넘습니다. 4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찾아드린 내용을 잘 보셨다면 이 종목 한번 그냥 매집해 볼까 해서 뭐 5%만 매매하셨어도 40% 가까운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 좀 드린 거고 일단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좀 자랑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게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긴 흐름의 매집을 좀 거치면서 주식을 좀 모아갑니다. 세력들도 한 번에 이제 매집을 하지 않고 여러 기간을 주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을 때부터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아까 이제 트라이앵글 모양처럼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 나왔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승했었을 때 이슈가 있었고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나 같은 내용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많냐면은 이제 실적이나 이런 가치보다는 일단 뭐 정치적인 내용, 정치인 관련주 쪽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2배, 3배 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초전도체처럼 확실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알 수 없는 이런 테마들 이런 것들이 또 잘 갑니다. 그리고 어디 지역에 땅을 투자했다라든지 뭐 어디에 리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광산에 투자했다든지 어디에 금이 묻혀 있는데 이런 자리에 투자했다든지 이런 좀 정말 이 가치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단기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내용들도 포함됩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 개발했다든지 대규모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 트라이앵글에는 적합한 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아까 뭐 메가이시스처럼 이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 모양이죠.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좀 받고 이게 상승이 했었던 요 시초가 부분부터 횡보를 하면서 이제 이런 구간부터 이제 매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집으로 좀 했다가 다시 한번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좀 받으면서 급등하고 이런 식의 이제 트라이앵글 모양이 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찾아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장기적인 흐름 요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 좀 드린 거고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똑같죠. 패턴은 똑같지만 다만 좀 패턴이 좀 다른 게 급등 나오는 이 상승폭이 좀 작죠. 상승폭이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구간도 짧아요. 그러니까 매집하는 구간이 굉장히 좀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요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기간상으로 뭐 아까 이제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한 달 이상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단기적인 같은 경우에는 2주 이내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횡보를 기다린 다음에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목표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급하시잖아요. 성격이. 저도 급하고. 그러니까 조금 나는 이거보다 좀 빠르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기 매집형으로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자 여기서는 이제 좀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 첫 상승 구간에서부터 아까 이제 차트적인 면을 설명해 드렸을 때 상승이 나왔었던 시초가 부분부터 조금씩 모아가는데 이제 한 달 이상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이라면은 이 단기적인 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정도의 매집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5% 정도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여러 번에 안 들어가고 한 번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지선 자리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지지선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집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큰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손절을 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지선 자리를 이탈하게 됐었을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총 비중을 이제 5% 이내로 매매하면서 좀 리스크 여러 가지 종목을 한 종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장기도 마찬가지고 단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종목만 그냥 다 몰빵해서 남으시면은 또 리스크 뭐 손절도 잘 안 될 뿐더러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은 안 갔을 때 좀 멘탈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종목을 같이 그냥 분산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장기는 한 번에 뭐 5% 이상 넣는 게 아니고요. 1%, 뭐 0.5% 이런 식으로 좀 작게 가져가면서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수익권 자체 말씀 좀 드리면은 장기로 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번 상승했었을 때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50% 이상씩 상승을 해요. 그래서 좀 길게 보유한 만큼 수익률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단기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좀 짧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은 단기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매직 기간이 짧고 일단 상승폭도 좀 작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표치를 또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전 정고점 부분까지만 목표치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보유 기간도 이제 2주 이내이기 때문에 손절가도 10%에서 15%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대부분 종목들은 그냥 저는 10%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차트적인 면을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한 비중 5% 정도 매수해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직전 고점까지 부근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16,000원에서 17,000원이다 그러면은 16,000원부터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매도했다가 못 가고 다시 밀리면은 이런 구간에서 나머지 물량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본전가 정도 왔을 때 그냥 다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냐하면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파동의 움직임상 눌렸다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더 보셔도 되고 종목이 좋다면 만약에 재료 소멸되는 종목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그냥 다 정리하셔도 된다. 이거는 종목의 성향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때마다 좀 다르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어떻게 검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장기로 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종목의 특성상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단기로 보시는 거는 종목을 좀 금액을 크게 하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500억 정도, 500억에서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진 종목에서 가격도 1,000원에서 5만 원 이하로 설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찾아보시면은 특정 일자 상한가 하한가가 있습니다. 특정 일자 상한가 하한가 이게 0177 화면인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단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거래 대금을 이제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500억 이상으로 500억 이상으로 하시면 돼요. 500억에서 9,999억 하시고 금액 자체를 여기서 사용자 설정 들어가셔서 1,000원에서 5만 원 사이 1,000원 이하로 하는 건 동전주를 안 넣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전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지금 2월 달이니까 이제 1월 달 부근해서 한 요때쯤으로 잡을까요? 16일쯤으로 해서 여기서 종목들 한번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봤었을 때 이렇게 이런 패턴들 있죠. 여기서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동원 산업입니다. 이건 이미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 나왔을 때 여기 이제 상승했었던 시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매직 구간이 됩니다. 이런 구간이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가 나왔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탈되면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삼각 수렴, 삼각 트라이앵글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일주일 정도 걸린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시세가 보여줬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종목들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나왔다. 공부를 했는데 이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는 한 달 전 차트를 한번 쭉 돌려보시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또 급등하는 종목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매집형 트라이앵글 단기 매매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강사님, 제가 이 노란톡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강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방송 중에 종목을 말해주면 시간을 안 줘요.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해볼까 하면 이미 또 저만치 날아가 있어요. 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NHNKCP가 지난주 1타 네. 주식인데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더라고요. 자, 종목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NCK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돌파 매매 관점으로 좀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태무에 대한 기대감, 실적도 이제 많이 좋게 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 날 좀 시세를 제가 바로 못 드렸고 다음 날 드렸는데 그때부터 또 갑자기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렸었던 자리에서부터 한 14,000원 정도로만 잡아도 15,000원까지 넘어가는 10% 이상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는 거는 항상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는 패턴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이 종목은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다고 끝났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종목은 뒤로 가면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21년도에 거의 이제 뭐 4만 원대 종목이 지금 1만 원대 이하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전자결제에 대한 뭐 매출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있고요, 뭐 테무도 있고요.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이런 뭐 쇼핑몰들이 넘어오는데 예전에는 이 배송 기간 자체가 길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일주일 이내로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물건이 필요할 때 쿠팡이나 이런 다른 뭐 우리나라에 있는 쇼핑몰보다 중국에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결제 서비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대응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즘 시장이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주거나 뭐 슈팅이 나왔을 때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윗골이 달고 그냥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 자금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에게서는 빠르게 수익 실현해서 다른 종목으로 이런 순환매가 엄청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보유해서 그냥 들고 가는 종목들은 잘 가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잘 편입을 해서 매매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잘 가는 종목들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이런 종목 보시면 좋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저는 잠도 거의 못 잡니다. 이런 거 다 해드리냐고.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도움 받으시고 지금 많이 힘든 시장일 텐데 그럴 때일수록 도움 받으셔서 좋은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을 방송으로만 시청하기보다는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어떤 타이밍에 공략을 하고 진입을 하는지 또 어떤 가격적인 전략을 펼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레이저셀입니다.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의 상승률을 확인했다 보니까 오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자,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레이저 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쪽도 되고 2차 전지 쪽도 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후공정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키징 쪽인데 물론 뭐 지금 뭐 HBM 쪽이라든지 반도체 업종들이 다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좀 관심을 많이 못 받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또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조금 좀 소외된 종목들이 많아요. 반도체 쪽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키 맞추기 장세도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조금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드리는데 그런 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려요. 지금 이런 종목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아까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딱 눈여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강의 시간에 이제 단기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선 한번 좀 이 종목은 당장 내일 뭐 공략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정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격적인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